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기. 그러니까 중점이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는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죠. 이력서도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력서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관계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들, 뭐 경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는 그런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글쓰기의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게 글쓰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주의를 해 주세요 라는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여러분들 왜 보통 자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적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활동하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이력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안에 뭐 다른 거를 집어넣기가 좀 뭐 해가지고요. 제 걸 집어넣어놨어요. 그 제가 이제 제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나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더 들어갈 게 있지만 2페이지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뭐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 업체나 기관이나 뭐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처럼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되게 중요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력서는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인적 사항이 나오고, 학력 나오고, 뭐 경력 나오고, 자격 나오고, 특기,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이제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항목이 없는 게 있으면 곤란하죠.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스펙이라는 거잖아요. 그 스펙이 뻥뻥 비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감점을 까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스펙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세워 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항 해가지고 항목을 이제 제시를 해놨다는 거는 그게 우리 회사에, 우리 기관에 들어오는 것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온 것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적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무조건 다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나온 부분은 어쨌든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씩은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물론 그게 이제 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력서 쓸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 자, 이제 왼쪽에 윗부분부터 하나씩 볼 텐데, 자, 일단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죠. 뭐 이제 생년월일, 심지어 이제 아직까지도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써넣으라고 하는 그런 이력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써넣으셔야 됩니다. 뭐 주소, 이메일 전부 다 정확하게 써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문제가,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손상 없는 사진을 쓰세요. 뭐 이렇게 몰라, 반쯤 찢어진 사진을 쓰나?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요즘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 웹페이지 상에서 이 이력서를 전부 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진 파일을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 파일을 올리는 부분에 보면 용량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진관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원본을 받아오면요,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 파일이 이제 크거든요. 그런 거 잘못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이력서에 나오는 그 이제 사진이 되게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곤란하죠, 사실. 저희도 이제 예전에 제가 경북대에서 행정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진이 막 깨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곤란하죠, 그거.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이제 손해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그 사진사 분한테 이 사진 좀 해상도 낮은 걸로도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그냥 이제 해상도 낮춰서 파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이제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시고요. 학력사항이나 전임 경력, 그러니까 경력사항 이런 거 넣을 때 되게 이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입학 졸업 날짜나 뭐 이렇게 시작 종료일자 이런 것들요, 정확하게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다 보면 뭐
이제 학력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3월부터 2월까지 이런 식으로 주로 써놨는데, 여러분들 입학 날짜가 있고 졸업 날짜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학위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떼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정확하게 집어넣으세요. 이거 되게 작은 부분인데 되게 없어 보여요. 뭔가 되게 불성실하게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적으시고요. 경력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저거 그 경력증명서가 뒤에 따로 붙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작 종료일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적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경력이나 자격이나 특기, 참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붙을 수 있는 것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내가 알바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런 것들은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경력증명서나 참여 확인서가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이력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력사항 이런 것들은 최신 것부터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뭘 했냐부터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격사항, 여러분들 자격증 이제 관련된 것들을 많이 따놓으셔야 돼요. 뭐 보통 보면 이제 컴퓨터 활용은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어 능력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이런 것도 자격증 취득 일시나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민간 자격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자격명만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은 뭐 본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제시를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데 참여를 하셨다면 뭐 참여 역할이나 사업명이나 지원 기간이나 뭐 시작 종료일 이런 것들 정확하게 써넣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연구소 끼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한국예약사정 편찬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3년짜리 사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소를 그만두고 다른 연구소로 옮겨가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아니다, 1년도 아니지, 한 5, 6개월 정도 하다가 옮겨갔거든요. 그런 것들 시작 종료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TMI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보들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이게 어떤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정보 입력하시고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거 빼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학력부터 시작해서 참여 프로젝트 뭐 또 다른 뭐 이런 활동 사항들까지 모두 다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같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증명이 된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넘어가죠. 자기소개서는요, 사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제가 다른 대학에서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기본 작성 요령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대기적으로 작성하지 마세요. 뭐 옛날부터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적지 마세요. 자기소개서 그거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문항이 나오고 문항에 따라 가지고 답안을 적는 형태로 그렇게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학 올 때 수시로 온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기소개서 써봤으니까. 거기 보면 문항 나오고, 왜 문항에 대한 그런 이제 글을 쓰는 그런 형태잖아요. 글자 제한 있고. 이제 거의 모든, 뭐 물론 아닌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많은 기업,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 자기소개서는 그런 형태로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게 적은 그런 자기소개서를 내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볼 만큼요, 그렇게 몇 명이 지원을 안 하지도 않고요, 너무 많은 자기소개서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몇 명 이제 소수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처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항의 형태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기본 작성 요령이 각 문항에 따라서 뭔가 사건이나 경험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배우고 어떤 식으로 깨닫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어떤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는지 이런 식의 의미 도출을 하는, 그러니까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하고 변화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는, 이게 이제 기본 작성 요령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상황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과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황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그러니까 경과 행동들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 뭐 느낀 점,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것의 의미를 제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시고요. 그 틀에 있어서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채워 넣느냐라는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은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에서 너무 독창적인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요령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문항에 대한 정답을 써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항이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성장 과정, 포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성장 과정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인사 담당자가 나의 성장 과정을 왜 보려고 하는 걸까? 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생각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내가 뭐, 이남 중에 차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엄하신 우리 부모님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유복하게 뭐,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뭐, 초등학교 과정 중에 뭐,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설마 알고 싶겠어요? 내가 진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싶겠냐, 이거야. 성장 과정을 본다는 건요, 성장 과정 중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런 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내가 0살, 2살, 3살, 4살 때부터 시작해서 23살, 24살, 25살 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걸 전부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문항에 대한 정답을 써나간다는 느낌으로 자기소개서는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사례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좀 자주 써오던 편이라 대학 다닐 때도 일기를 줄곧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뒤져보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의미를 풀어내는 활동들을,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 글쓰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없으시다면 빨리 SNS를 뒤져보시고요. 본인이 했던.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 지금 망했나?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갈 수 있으시면 들어가가지고 백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빨리 백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의미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자료를 가지고 정답을 써내려가는 느낌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던데요. 소제목을 이렇게 써놓는 게 요즘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제목 넣으면요, 내용이 훨씬 더 이제 한눈에 탁 파악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한 장점은 있어요. 그건 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소제목을 누가 그러면 과연 제대로 만들어내느냐, 이 문제인 거야.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소제목을 써내는데 되게 상투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제목을 안 넣는 게 나아요. 제목은요, 본인이 밑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어,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 포함이 되면서도 되게 참신한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내용을 이제 써내려가는 거를 고민하는 만큼 소제목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제목을 만들어 내실 거 아니면 차라리 안 넣는 게 나아요.
그래서 소제목은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항별 구성 요소인데, 물론 이게 모든 문항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능력은 없고요. 대신에 좀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한 4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제 출처인 이 교재에서는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나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요런 방식을 혹은 이제 요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세요라는 측면에서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장 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과 나의 그런 노력이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것의 의미가 와야 됩니다. 회사나 부서의 요구와 내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요, 결국 장점, 단점, 노력, 효과 이렇게 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양날의 검인 게,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다른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해요, 장단점이. 근데 단점이 너무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 단점이 되게 막 핵심적인,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되게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단점을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부각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점을 이제 장점처럼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해서 이것이 나의 장점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회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의미가 맞아떨어져야 되죠.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뭐 대인관계, 책임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요는 조직 적응형 협동식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 책임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대인관계, 책임감 이런 것들은 조직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구성원으로서 잘 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결국 그 사례에 대한 의미를 제시를 하셔야 될 텐데, 구체성 확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했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겪은 변화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뭐 공기업이나 회사들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직 적응력이나 협동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장래성과 포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거창한 거 집어넣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이 회사를 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끌어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끌어 나가는 건 CEO가 이끌어 나가잖아요. 많은 기업이나 많은 회사나 많은 기관들이요,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면 이 장래성, 포부 이런 것들이 너무 거창한 게 나오면 오히려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조금은 평범하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나를 조금 더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장래성과 포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써야 되는 글쓰기지만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론적인 부분을 아무리 공부해봐야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글을 써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고려를 하시고, 물론 우리 수업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제가 피드백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